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와 US 레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일부 8위 패승승승패입니다. 레체를 상대로는 최근 연패를 기록하는 등 은근히 레체에게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 아탈란타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편입니다. 레체가 간단한 원투 패스나 측면과 중앙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잘 커버하는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침투에 아주 적극적인 아탈란타가 이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 경기에서도 아탈란타가 무기력하게 무득점을 묶이는 경우는 없기도 했습니다. 레체 이탈리아 일부 12위 무무무승패입니다. 레체가 과감하게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름의 힘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로도를 안고 들어가는 원정에서는 아주 약한 편입니다. 활동량과 조직력을 중시하는 특성이 후반 페이스 조절에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격수가 막히면 공격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잦은 편이고 과감한 슈팅이 난사로 이어지면서 확률이 줄어드는 모습도 충분히 많은 유형입니다. 레체에게 상당히 당하는 면모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편이고 레체가 피로도를 안고 있는 원정에서는 후반에 무너지는 양상이 수비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탈란타를 상대로 보여준 저력이나 과감한 슈팅 생성 능력을 생각해서 무득점으로 묶이지는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탈란타가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칼리아리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 이탈리아 일부 17위 무패승패패입니다. 섬팀의 특성상 홈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홈에서 올 시즌 리그에서 거둔 모든 승리를 챙겼습니다. 특히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라파둘라나 파볼레티 같은 선수들도 역량을 쥐어짜내서 득점력을 상당히 잘 정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밀란과의 경기라서 일단 엠폴리를 잡아낼 각오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일부 19위 패무무패패입니다. 라치오를 상대로 슈팅과 점유에서는 앞섰지만 전혀 효율이 없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보다 바깥에서의 슈팅이 더 많았고 오히려 상대의 박스 안 진입을 거의 제어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엠폴리의 수비가 지난 시즌의 양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칼리아리가 은근히 홈에서도 실점이 많은 편이기는 해도 라인을 약간 내리는 것만으로도 세트피스 이외의 플랜이 봉인된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플 것입니다. 일단 섬이라는 연고지 특성도 있는 상태고 실제로도 10위 아래의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곧잘 따오는 모습입니다. 화력도 전력에 비해서는 홈에서 잘 투사를 하는 편으로 엠폴리의 약점인 고질적인 박스 안 수비 불안을 저격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홈에서는 칼리아리가 강등권 팀들을 잘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우디네세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네세 이탈리아 일부 17위 패무패무무입니다. 전체 전적은 볼로냐에게 앞섭니다. 하지만 최근 7번의 대결에서는 5무 2패로 볼로냐에게 승점을 잘 언납하는 양상입니다. 볼로냐의 빡빡한 중원과 수비를 2명의 공격 자원으로는 확실하게 공략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볼로냐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미드필더진과 수비라인의 숫자가 많은 것을 이용해볼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한 골 싸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디네세가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일부 4위 무승승승승입니다.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만 개선하면 목표로 하고 있을 UCL 진출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희망적인 부분은 인테르 원정에서 2골을 넣어서 1위 팀을 코파 이탈리아에서 격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르솔리니도 돌아오면서 지르크지가 홀로 공격을 이끄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비력은 다소 부진한 원정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 적어도 원정에서 잘 지는 팀은 아닙니다. 두 팀이 모두 중원과 수비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면에서 볼로냐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고 코파 이탈리아에서 인테르를 상대로 2골을 기록하는 면모에서 원정에서의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두었던 편입니다. 한 골 싸움에서는 볼로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언더 2.5 양상은 유력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턴타운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 잉글랜드 일부 18위 패패패승승입니다. 홈에서는 은근히 상위권 팀들을 잘 상대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리버풀과는 아예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고 아스날을 상대로도 공중볼 약점을 잘 저격해서 3대4로 아쉽게 패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첼시가 루턴 같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팀을 상대로는 약한 의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중볼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약점도 있어서 루턴이 해볼 만한 요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첼시 잉글랜드 일부 12 패승무패승입니다. 팰리스를 이기면서 팰리스를 상대로 강했던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89분의 페널티킥으로 겨우 이긴 것일 뿐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특성을 상대로는 여전히 답답한 양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정에서 진 에버튼과 울브스도 비슷한 특성을 지닌 편이었습니다. 루턴이 공중볼로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상당히 많이 뽑아내는 모습인데 수비진의 키가 좀 있기는 해도 세트피스에서 6골이나 허용하는 첼시 입장에서는 이 플랜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첼시의 승리를 낙관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루턴이 세트피스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등의 첼시가 싫어할 만한 요소는 전부 갖춘 팀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석패를 기록하고 리버풀과는 비겨버린 루턴의 불가사의한 홈저력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언더 2.5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